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첼시전 이후 가장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리그 33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 토트넘이 0대3 완패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득점이 필요한 상태에서 손흥민이 교체되어 더욱더 뼈아픈 경기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왜 일찌감치 교체될 수밖에 없었는지 경기 활약상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뉴캐슬전의 악몽을 또다시 재현하자 분노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까지 전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최전방 원톱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출격했습니다. 2선은 베르너, 메디슨, 존슨이 포진되었는데요. 최근 엔지 감독의 우측에 클루세스키보다 존슨의 기용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3선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출전하면서 사르가 빠졌습니다. 포백은 역시나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가 꼈습니다. 이번 뉴캐슬 원정은 토트넘의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노팅엄전 3대1 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가야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이후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첼시와의 리벤지 매치, 그리고 우승권 팀인 리버풀과 맨시티와의 경기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매우 중요한 일전이기도 했습니다. 뉴캐슬은 경기 초반 손흥민에 대한 강한 견제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에게 거친 태클을 시어가 날리면서 손흥민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뜨끔한 장면이었죠. 전반 6분엔 베르너의 결정력 이슈가 문제였습니다. 존슨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베르너가 하늘 위로 날리면서 득점에 실패했는데요.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르너보다 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전반 15분엔 손흥민이 이번 경기도 역시나 플레이메이커 모드로 아웃사이드 패스를 베르너에게 전달하는 클래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 베르너의 골 결정력이 문제였습니다. 16분 메디슨의 완벽한 컷백 패스를 베르너가 놓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반까지 시종일관 옐로카드 한 번을 안 빼들던 심판이 반더벤에게 경고를 주면서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반 28분에는 부주장 로메로가 캡틴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날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의 터치가 조금 길면서 무산됐죠. 그리고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29분 우도기가 고든과의 경합에서 완전히 지면서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이후 고든은 이삭에게 완벽한 스루 패스를 내줬는데요. 여기서 믿었던 반더벤이 이삭의 드리블에 발라당 넘어지면서 실점했습니다. 그런데 리플레이를 보는 사이에 추가골이 또 터지면서 복창이 터졌습니다. 반더벤이 이번엔 고든에게 발라당 넘어지면서 또 실점했습니다. 이전 장면을 돌려보니 포로의 어시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심판의 옐로카드 이후 심리적으로 동요한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또 토트넘이 후반전에 기적을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이 67%의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뉴캐슬이 10대5로 슈팅이 더 많았고 유효슈팅도 2개로 1개 더 많았습니다. 빅찬스도 뉴캐슬이 3개로 더 많았고 코너킥은 무려 10대1로 완벽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라커룸에서 엔지 감독의 고함이 여기까지 들리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나 후반 시작하고 뉴캐슬의 추가골도 손흥민의 턴오버에서 나온 게 컸습니다. 수비 라인을 너무 올린 나머지 롱패스 한 방이 이삭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비카리오를 상대로도 침착하게 득점했습니다. 뉴캐슬 팬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너무나 좋아했죠. 이에 엔지 감독이 파격적인 용병수를 썼습니다. 손흥민을 빼고 비수마와 벤탄크루도 함께 교체시켰습니다. 그리고 클루세스키, 파페사르, 호이비에르를 투입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흥민을 빼는 엔지 감독은 처음 봤는데요. 오늘 손흥민의 컨디션이 난조를 보였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0대3으로 끌려가는 순간 맨유에게도 실점수가 더 많아지는 악몽까지 터졌죠. 손흥민이 빠지자 경기는 엄청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3골을 리드한 상태로 뉴캐슬이 슬슬 경기를 정리하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79분에는 뉴캐슬 크라프트의 기습 슈팅이 토트넘 골대에 맞는 등 상황은 더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뉴캐슬 악몽은 끝내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86분 뉴캐슬의 코너킥 상황에서 파비앙 시어가 완벽한 헤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1년 전 1대6으로 완패당했던 토트넘의 상처가 다시 또 나타났죠. 이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굉장히 분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부진했던 미키 전반전은 참담했다. 무슨 일이야, 최고의 감독과 함께 리그 최고의 팀이 이런 성적을 내면 안 돼. 오늘 정말 당황스럽다. 일주일에 한 경기인데 13명의 부상을 당한 팀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한 번의 패스로 쉽게 뚫리는 삐걱거리는 패스가 많다. 코너를 지키지 못하고 너무 많이 내주고 있다.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없다.
우리는 한 가지 공격 방법을 가지고 있고 상대팀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역습한다. 시즌 초반에는 손흥민과 매디슨에게 크게 의존했지 그들은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이제 우리는 클린시트에 의존할 수 없다. 예전에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공격수를 뚫고 공을 되찾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몇 경기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수비 방법을 모른다. 창의력이 없다. 우리는 뉴캐슬에게 끌려다녔다. 엔지를 믿지 않는다. 그는 순진하고 이 리그를 관리하기 위한 플랜 B가 충분하지 않아. 그들 모두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더가웃을 포함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 정말 슬프고 우울한 모습이다. 무능과 열정의 부족. 이제 큰 경기장이 생겼는데 언제쯤 대형 클럽처럼 운영이 될까? 레비는 언제쯤 구단을 비즈니스가 아닌 스포츠팀으로 운영할 건가? 언제까지 값싸고 평균적인 선수들로만 성과를 낼 수는 없다 등등 토트넘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품목 기준 평점 6.4점을 받았고 양팀 최고 평점은 뉴캐슬의 고든이 9.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의 챔피언은 손흥민이 이번 뉴캐슬전을 앞두고 했던 인터뷰가 있어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고 우리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있었다. 지난 뉴캐슬 원정에선 우리는 지금과 같은 팀이 아니었고 정말 많은 문제를 일어나며 불안정한 상태였다. 뉴캐슬은 강한 상대이고 원정은 정말 힘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하게 나가야 한다. 나는 뉴캐슬의 환상적인 선수들 그리고 플레이 방식까지 마음에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일을 너무 각잡고 빡세게 하면 더 안 풀리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번 뉴캐슬전 반전을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너무 힘을 많이 주고 경기에 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이기고 싶었던 경기였을 텐데 캡틴으로서 조기 교체로 나와서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차라리 좋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스날, 첼시, 리버풀, 맨시티 등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빅클럽을 상대로 득점력에 강한 통계를 보이는 손흥민이 이후 경기들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네요. 손흥민 선수도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엔지 감독의 공격 플랜 A는 모든 팀들이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소유권을 일부러 내주면서 높은 토트넘 수비 라인을 한 번에 공략하는 방법이 계속 통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압박 수준은 아직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의 수준이 아닙니다. 수비는 포백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압박하고 커버하면서 서로의 공간을 잘 이해하고 메워줘야 하죠. 어찌 보면 리그 초반 돌풍 이후 모든 팀들의 분석 대상에서 쉽게 간파당한 것은 아닌지 싶네요. 저 또한 NG의 플랜 B가 조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도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토트넘의 아직도 어설픈 압박과 수비력에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뉴캐슬전 토트넘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